암에 대한 숱한 연구와 엄청난 비용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암 치료법에 있어서 마치 메리고라운드처럼 제자리를 맴맴 돌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안녕하세요. 내레지 채널의 김성동 약사입니다. 오늘은 원리로 이해하는 암 발생 이유와 예방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수가 되면 정작 마실 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암에 대한 정보도 홍수를 이루고 있다 보니까 내가 정말 믿고 따를 수 있는 뚜렷한 답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1999년부터 2008년에 이르는 약 10년의 사이에 남자의 경우에 암 환자의 증가세가 61.5%, 여자는 97.5%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즉, 암은 유전자 결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환경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저 메리고라운드 말에 올라타서 10년을 가게 되면 나는 어디쯤에 가 있게 될까요? 제자리겠죠. 그런 것처럼 암에 대한 숱한 연구와 엄청난 비용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암 치료법에 있어서 마치 메리고라운드처럼 제자리를 맴맴 돌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주로 전통의학이라고 하는 현대의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약물들은 LD50 값이라는 것을 식약처에 제출을 해야만 약품으로서 등록, 허가, 시판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세포에 문제가 생겨서 질병이 발생한 상태에서 저렇게 실험 동물의 50%를 살상할 수 있는 그런 약물, 그러한 화학물질을 섭씨 복용을 한다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바뀔까요? 독성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계속 복용을 하면서 우리가 질병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모순이 아닐까요? 헤라클레스가 히드라의 머리를 자를 때마다 히드라의 머리는 2개가 자라나요. 그렇듯이 우리가 항암을 하고 우리가 방사선요법을 계속 진행하게 되면 암이 처음에는 주는 듯 하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다시 증식을 일으키고 전이를 일으키기가 쉬워진다는 말씀이죠. 지금 저격병이 저격할 대상을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탐색을 채 마치기도 전에 격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총알 낭비만 되겠죠. 따라서 정확히 타겟이 어디에 있는지를 안 다음에 총알을 격발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정확히 암이 왜 발생을 했는지, 어떻게 해야 그 발생 원인을 없앨 수 있는지 원점 타격을 해야 되겠죠. 제가 공번역하고 감수한 책이 있는데 그것이 암의 비밀을 밝히다라는 책입니다. 기관차가 있죠. 저산소라고 하는 저 기관차가 고당분과 변성 지방이라는 레일을 타고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암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캔서 프리, 즉 암으로부터 자유로운 지대에 우리가 올라서려면 사다리가 필요하죠. 무엇을 사다리 삼아야 되느냐? 바로 세포의 산소 호흡이라는 사다리를 굳건히 해야만 캔서 프리 지역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세포 호흡에 실패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캔서 프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 되겠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세포 호흡 손상의 기간이 짧고 세포 호흡의 손상의 정도가 깊지 않다면 호미로 막아도 되는, 즉 양성 종양의 상태가 되겠지만 그것을 방치해서 그 기간이 늘고 세포의 호흡 손상의 정도가 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악성이 돼버리는 것이죠. 자, 이제는 포스베리의 배면 뛰기를 시도를 해서 우리의 환경을 바꿔야 되는 그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화학물질을 사용을 해서 암세포를 죽인다. 이거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히드라의 목처럼 하나를 자르면 2개가 생기는 그런 꼴이 되죠. 따라서 암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을 암이 생기지 않는 환경으로 바꿔야만 우리가 캔서 프리 지역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캔서 프리로 가는 그 첫 번째 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산소입니다. 오토 하이니 왈버그 박사라고 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생화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1000번이 넘는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것이 무엇이냐? 세포 호흡의 손상도가 35%가 이상이 넘게 되면 어떤 세포도 죽거나 암화된다는 것이죠. 말을 바꿔서 말하면 65% 정도의 산소 호흡이 가능해야만 세포는 정상 세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포 호흡을 65% 이상으로 유지하려면 우리 몸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모체 필수 지방산, 그 중에서도 모체 오메가6가 반드시 우리 세포막에 도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그림이 그것을 말해주는데요. 세포막을 통해서 산소가 투과를 하고 있는 그 그림이 보이죠. 우측의 그림에 보면 세포가 모체 필수 지방산으로 코팅이 되어 있으면 O2가 잘 들어가게 되어 있지만 트랜스 지방이라든지 이 식용유,
피쉬 오일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포 안으로 산소가 투과를 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암 발생의 제1 원인은 뭐라고요? 세포의 산소 호흡 부족, 세포의 산소 호흡 손상 때문에 그랬죠. 그걸 영어로 too little oxygen to the cell, 즉 세포로 너무 적은 산소가 도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체 필수 지방산에 관한 내용은 위의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소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 맨 위에 보시면 혈관이 있죠. 그 혈관으로부터 150 마이크로미터가 떨어진 곳, 그곳에서 암 줄기 세포가 생기는 겁니다. 저렇게 모체 필수 지방산이 세포막을 잘 두르고 있어야 산소가 세포막으로 확산을 해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확산을 해서 들어오는 관문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모체 오메가6가 제공하는 탄소와 탄소 사이의 이중 결합입니다. 그 문을 통과해서 산소가 세포막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100대 65입니다. 근데 65점을 맞으면 안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포가 산소 호흡을 65점 이 정도가 된다면 너무 위험한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점 쪽에 가까울 수 있도록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생활? 식생활 중에서 굽고 튀기고 볶은 기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신선한 모체 오메가6를 섭취를 하면 우리 세포에는 충분한 산소가 도달할 수가 있게 돼서 암으로부터 그만큼 거리가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3개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맨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충분한 모체 오메가6를 공급했을 때 종양의 사이즈가 커지는 것을 잘 컨트롤하고 있는 그러한 도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산소가 제일 중요하죠. 물은 그 다음으로 중요합니다.